의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법처럼 우리도 이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면담, 우리로 돌아서 면담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면담이 아직 피상적으로 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얼마 하지 않았는데 3월달 한 달 동안에 3월달 한 달 동안에 쭉 그 저승사자가 와서 평가를 하는 바람에 이 면담을 당해본 그 기록도 우리가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해보나 합니다. 말하시면 생각보다도 까다롭게 면담을 진행한다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면담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요양보사님들이 쉽게 그걸 외우고 좀 이해를 해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번 평가의 점수는 현지 관찰하고 우선 저쪽에 잘 들어오시고 하고 이제 앉으시고요. 의자를 두 개만 좀 준비해 주세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무실에 의자 두 개만 좀. 그래서 이제 우리 권흥미 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종합했어요. 평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전투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면담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이런 지금 그 평가 지도, 전부 다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책은 홈페이지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기록을 만드는 것과 현장 관찰하는 것을 뒤죽박죽 해놓으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준비하는 팀이 힘드니까 제가 이 오랜 이런 감리 경험이라든지 공무원 하면서 평가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준비하는 팀이 좀 분리를 해서 준비하는 쪽이 있으면 좋은데 한 팀은 기록을 재점검하는, 기록을 새로 만들라는 말은 아니겠죠. 공식적으로는 새로 만들라는 말을 하면 틀리겠죠. 그런데 그런 하는 사람과 현장 관찰이라는 게 면담 못지않게 중요한데 거기서 또 다르죠. 아주 나는 당연히 잘 준비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서도 많이 판단을 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걸 갖춰야 될 그런 일인데 그걸 우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냐면 평가 지표 계획에 보면 여기에 그 현장 확인 요약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책에도 나와 있죠. 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좀 더 들어갑니다. 보는데 지표 1번에서부터 48번까지 현장 체크 관찰해야 될 것들은 다 연락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연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여러분들이 매일 하기는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모아서 하루는 기록을 전부 다 관찰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면담에 대한 것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이제 그 시도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줄 거고 원장님께 시도해 볼 텐데 하시고, 세 번째는 그 현장 관찰 포인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빠짐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A등급에도 도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예요. 요걸 읽어보시면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전부 다 이 두꺼운 매뉴얼에 현장 관찰해야 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 안 주셔도 돼요. 다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확인했잖아요. 면담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 또 이번 평가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전화질로, 공단 전화질로 보호자들한테 또는 퇴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퇴사자한테는 퇴직금을 받았느냐, 14일 만에 받았느냐, 제대로 받았느냐,
확인하겠죠, 그죠? 퇴사자들한테는 주로 퇴직금을 확인하고, 이 보호자들한테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법으로 그 명세서하고 또 뭘 보내기로 돼 있죠? 급여제공기록 두 가지를 보내도록 돼 있죠. 명세서하고 급여제공기록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로 네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좀 쭈삣쭈삣하면 그리고 예 그러면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끔찍하죠? 그런 이제 면담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게 아니고 항상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48개 문항에 대한 점검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기록이 있고 또 면담이 있고 또 현장 관찰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유무선 질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찰하느냐인데 현장 관찰은 공단 사람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리면 저승사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면담 과정은 대화라는 거잖아요. 요양보사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건 유도 형식으로 하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정비한 것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놨으니 그 내용을 참고로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좋죠? 네. 잘 오신 것 같죠? 네. 있습니까? 네. 라면 불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비가 내리다 보니까 마우스 커서가 안 보여요. 이걸 하면 될까? 여러분 좀 더 내려오면 이제 그 책에는 없는 거지만 그때 우리 그 선생님께서 혹시 철칙, 좀 이따 십계명에서 말씀드린 철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철칙은 뭐냐면 이 매뉴얼에 있는 이 두꺼운 이 책에 있는 토시 하나 빼뜨리지 말고 확인 내용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공단에서 만든 Q&A라고 하는 자료를 보셨나요? 그 Q&A 자료도 여기 담아놨어요. 여기. Q&A 자료도 여기를 보시면 Q&A 자료도 보시면 여기에 공단 1번부터 48번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예로 많은 혼돈이 있는 게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손 씻어야 되나요? 네. 손 물로 씻는 대신에 뭘로 씻어도 돼요? 손 세정.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돼요? 오물이 묻었을 때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 지표만 이 책일 지표만 보면 약간 스무드하게 넘어가지 그 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Q&A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팀워크입니다.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를 어떻게 짜냐면 한 분은 리더는 여러분들은 총괄 지휘를 하지만 한 분은 기록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혼자 하는 게 총괄해서 좀 준비하고 한 분은 면담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고 세 번째는 현장 관찰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눠서 팀워크에 대해서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꼭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항상 A등급 받으신 원장님께서 좀 더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플러스 여기 있는 내용을 꼬박꼬박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자는 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철 돼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때 하자.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어져요. 그날 말하자면 일수 찍는 거 아시죠? 일수? 여러분 일수 찍어보셨어요? 금수저라서 일수 안 찍어보셨죠? 우리는 어렸을 때 일수도 저도 많이 찍어봤는데
그날 일수 안 찍으면 잠을 못 자죠. 들볶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직을 강화를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직원들을. 그래서 그날 일은 그날 반드시 마치게 하고 가면 평가천대가 힘이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제 말 너무 많이 들면 우리 권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긴 얘기보다도 역대 모든 평가 A 학점을 A 학점 등급을 맞으시면서 각별히 뭐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번 평가에서 면담, 특별히 면담에서 어떤 면들이 강조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니 나이 드신 요양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평가를 준비해서 나 평가 때 퇴직한다는 말이 안 나올 것인지 한번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이제 사장님께서 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도 평가를 몇 번을 받아도 평가는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려고 왔는데 또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돼갖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살 자리는 아닌데 제가 많이 알아서 서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서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평가가 면담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보면은 서류가 많이 줄은 거는 굉장히 뭐 좋은 현상이고 또 이제 어르신한테 서비스 케어 질 향상 측면에서는 요번 평가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보호자분 면담이라든가 어르신 면담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평소에 잘해놔야 받을 수 있는 점수지 평가 다가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요양보호사들도 교육을 해보면은 교육받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돌아서면 몰라요. 근데 이번에 평가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교육을 시키니까 본인이 담당이 될까봐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냥 익히니까 평가에 의해서 이제 좋은 영향을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제가 뭐 평가를 받아본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조금만 이게 썸머리를 조금 해봤는데 여기서 좀 빠진 부분도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냥 너무 많이 요양보호사한테 주면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했고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너무 힘들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부분에서 중요한 것만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뭐 그분들이 아주 깊은 거를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거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또 여기에 채워 넣어서 좀 보충을 해갖고 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주 초창기에 만든 자료여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갖고 그래서 거기서 묻는 게 보통 뭐 급여 제공 지침 중에 운영 규정에 대해서 물으면 뭐 운영 규정 교육을 받았나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교육을 한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큰 거 정도를 그냥 요양보호사들이 뭐 요런 거 그 속에 보니까 뭐 우리 뭐 임금도 있고 근로시간도 있고 뭐 요런 게 있었다는 정도로 얘기하면은 아 운영 규정 교육을 받았구나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저도 평가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 같은 경우는 10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머리 10가지는 누구든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시설장이든 요양보호사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10가지를 외웠다가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또 대답하다 보면은 3가지 얘기하고 뭐를 얘기했는지 뭘 안 얘기했는지 그게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시설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사장님 그걸 또 찍어갖고 밴드에 올리셔갖고 제가 너무 창피해갖고 그 밴드를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연상작용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치매 예방은 그 차례대로 해놨어요. 머리에 이렇게 여기를 치매로 생각하고 그 다음 감염은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결핵 걸리면 기침원에서 감염하니까 치매, 감염, 그 다음 응급상황, 심폐소생술하니까 응급상황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 대응은 이렇게 성폭력 이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욕창 예방은 여기 욕창이 잘 생기잖아요. 이렇게 욕창으로 하고 낙상하면 고관절 골절 생기니까 여기 그 성폭력, 낙상, 욕창 요 밑에는 이게 근골격계 골격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그냥 3가지는 그냥 노인학대, 종사자 윤리지침, 개인정보 이렇게 하면 다 외울 수 있고 만약에 요양보호사들이 10개를 못해도 요 7개만 해도
해도 그분들이 잘했다 그렇게 어떻게 10개를 다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자, 머리부터 치매, 방역, 응급, 성역, 요자, 그럼 세 가지만 외우니까 편하게 외워지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저도 10개를 하라 그러면 그 앞에 딱 서면 몇 개 하다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신체를 연상하면 편할 것 같아갖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는 그냥 뭐 보통 묻는 거는 뭐 응급이라든가 뭐 요양보호사한테는 주로 뭐 응급이나 뭐 노인학대라든가 낙상 예방, 욕상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6가지 유형은 꼭 물어볼 거예요. 6가지도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10가지, 이거 6가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신체를 이용해갖고 이제 보통 노인학대 신체적으로 뭐 친다든가 신체적 또 입으로 말로 학대를 하니까 정서적 요거는 정서적 생각했고 여기는 성적 그리고 요 주머니는 경제적 해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하고 유기방님은 나중에 같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대면을 해도 자신감이 생겨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꼬여갖고 이게 자신감이 안 생기다 보면 얼버무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요거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처음부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일단 유기방이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우실 것 같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쓴 건데 직원들이 좀 외우기를 편하게 해갖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 노인학대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뭐 어떻게 받냐, 뭐 한다 분명히 물을 거니까 노인학대는 뭐 1년에 2번 받는다. 그리고 뭐 매일 실시하는 뭐 직원회의에서도 하고 그 원래회의에서도 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원장님들께서 알려드리면 되고요. 이거는 뭐 억제대는 뭐 읽어보면 억제대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하게 할 때는 우리가 억제대 사유 동의서하고 제재일지 쓰고 오늘 경과 기록지를 작성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노인 학대를 발견을 하면은 우리가 뭐 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뭐 전화번호 1577 1389 110으로 전화한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응급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처음 와서 응급벨이 어디 있어요? 응급벨이 딱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응급벨은 각 방하고 목욕실 화장실에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으면 당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위치도가 어디냐고 위치도가 우리 거 게시판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위치도입니다 안 알려주면 그분들은 또 물으면 몰라. 이게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지나쳐 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고 여기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이거를 익히 외우기보다도 그냥 이해하면서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예방을 하려면은 어르신 인지가 좋으신 어르신들은 배를 누르시도록 하고 침대 난간을 올려드리고 휠체어가 굴러가고 이제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딴 데 가실 수 있게 휠체어 바퀴 잠금 장치를 꼭 하시게 하고 바닥에 물기를 도록 하고 그다음 낙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한다든가 간호사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둬 주시는 거고 이거는 뭐 시설에서 선생님들한테 맞게 조금 더 보충해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질식이 많이 생기니까 의식이 있으면은 기침을 하시던 유도하고 등 여기 견갑골 사이를 세게 쳐서 기침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하이미니법 아시죠? 뒤에서 주먹을 잡고 명치 끝하고 여기 사이에 해갖고 위로 올리는 거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눕혀갖고 여기 대퇴부 주위에 앉아갖고 이게 위로 올리는 거 그거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경련이 있는 어르신들은 경련을 하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옷을 느슨하게 편하게 해주고 또 구토를 하면 또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눕혀드리고 그리고 음식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이 있을 때는 이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식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찬물이나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그리고 상처를 잡아당기면 그게 물집이 다 터지고 상처가 더 심해지니까 옷을 잡아당기지 말고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드리고 그리고
상처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깨끗한 거즈로 덮어갖고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심정지가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 맥박을 재워보고 이제 그 호흡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 하는데 보통 뭐 두 분이 계시면은 응급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119에 연락하고 그냥 심폐소생술만 하셔도 보통 일단은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 먼저 이제 이분들이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깨를 두드려보고 여보세요 하고 반응을 살펴요. 어르신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다음에 의식이 없으면 응급벨로 동료를 부르고 그다음에 입속에 물건이 있으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어르신을 평평한 바닥에 눕혀갖고 여기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 두 손가락에 한 4, 5cm 들어가게 한 30개수 압박을 하면 돼요. 네.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감염병 관리 그쪽에서도 뭐 감염병 관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도 그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감염 예방 그 신체 검사하는 것도 또 그것도 감염 활동이 될 수 있고 지난번에 뭐 전염병 메르스 왔을 때 우리가 보호자한테 이제 뭐 안내문 보내고 또 자료 붙이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예방 관리 차원이 될 수 있고 또 전염병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심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난 다음에 실내를 소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뭐 별거는 아니지만 또 갑자기 모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써봤고요. 욕창 예방은 욕창은 뭐 아시다시피 오래 한 군데 압박됐거나 뭐 물기가 있어서 뭐 습기가 찬다든가 그 다음에 영양 부족 같은 경우에 생기고 욕창 예방 방법은 우리가 늘상 하는 체위 변경하고 욕창 방지 예방 연구하고 또 뼈가 돌출된 부위에 압박을 방지하는 거고 항상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시트 같은 부분도 구겨지지 않게 빡빡 이게 당겨드리는 거고요. 옷과 기저귀 뭐 자주 갈아드리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욕창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체위 변경도 하고 우리가 욕창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피부 관찰도 하고 옷을 자주 교체해드리고 그 다음에 욕창이 생겼을 때는 기록을 작성하고 또 욕창 치료를 해드린다. 관리 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사항은 이제 뭐 좀 그 시설들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재난사항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불이 났을 때라는 게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나는 뭐 어르신들을 뭐 소화기를 갖고 불을 끄는 담당이라고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별로 누구 어르신을 다 담당자를 정해놓고 또 개인별로 또 이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냥 이게 어르신들 섞어서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헷갈려고 방별로 배정해줬어요. A라는 요양보호사는 이쪽 방, B라는 요양보호사는 이쪽 방. 그분이 모르면은 나는 불이 났을 때는 어디 신고 담당이고 요 어르신을 대피 담당입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거 이제 그거를 물을 거고요. 그리고 뭐 소화설비, 경부설비 어디 있냐 물을 거고 대피도가 어디 있냐고 물을 겁니다. 대피도 위치를 직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에서도 좀 더 보충해서 교육을 해드리면 되고요.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 처음에 발견자가 불이야하고 주변의 화재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 직원이 본인의 역할에 맞게 이제 움직이고 어르신들을 뭐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 비상구나 계단으로 이용해갖고 빠르게 이동을 하고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은 워낙에 교육을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갑자기 하면은 또 헷갈리시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뭐 급하면은 안전핀을 꼭 뽑는다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불난 곳으로 소화기를 들고 이동한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난 다음에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불난 쪽으로 이제 향해갖고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소화기를 뿌린다고 얘기하면 요거 그 절차도 그쪽에서는 중요하게 하는 거니까 들고 이동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식사 시 주의사항 이거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소독 뭐 기저귀 케어하고도 항상 뭐 한 분 할 때마다 손을 씻든지 뭐 손 소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식사할 때도 식사
전이나 간식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제공하다가 다른 물건을 만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습관이 돼갖고 이분 식사 드리다가 요 옆에 어르신 휠체어 옮겨야죠. 휠체어 빼고 또 식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뺐을 때 손을 씻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한 분을 담당을 시켜갖고 당신은 그러면 오늘 어르신 옮기는 것만 담당하시고 식사하시는 분은 식사만 담당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이다가 휠체어 이거 만졌다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주의해야 되고 식사를 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어르신들 좀 우리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드릴 수는 없는데 또 그분들은 잔존 기능을 활용을 하라 그러는데 평소에 하듯이 막 먹여드리고 빨리 드리면은 벌써 식사 끝났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요양보호사한테 식사를 가급적 천천히 혼자 드시게 하고 드리더라도 좀 손을 이렇게 맞춰갖고 이제 식사 동작 훈련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하면서 해야 유도를 하고 지켜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그날은 오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식사 제공할 때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어르신 이게 무슨 반찬입니다. 무슨 반찬입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설명하랬듯이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급하신 분들은 한 분 식사하시면 또 한 분 옆에 분 얼른 먼저 드신 분 양치시켜버리고 그런 거는 안 돼요. 다 함께 드리고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식사를 양치를 다 함께 시켜드려야지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양치를 시켜드리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제 휠체어 식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뭐 휠체어 식판 앞에 제 생각에는 휠체어 식판 앞에 식탁을 놔두면 또 쏟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치우고 그 어르신을 방으로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 뭐 따로 계실 때는 뭐 양치를 먼저 시켜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양치를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분하고 이분 밥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가끔 칫솔 치약을 갖고 가실 때도 어떤 분들 먼저 갖다 챙겨 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양치 칫솔 컵을 뭐 물병 그 컵 쪽에 꽂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게 잘 걸쳐 갖고 잘 갖고 가갖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씻기는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자 요번에 뭐 Q&A에도 많이 나오고 서비스 전후, 업무 전후, 뭐 생활실 이동이나 식사나 간식 보조 전후, 기저귀 교환 전후, 소변, 배변 비울 때 하고 쓰레기 비울 때 이렇게 하고 감염 관리할 때는 모든 방문자는 손소독을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전후의 내용 설명하기 이게 조금 습관이 안 되고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모시고 가더라도 어르신 물리치료실 가십시다. 어르신 어디 가십시다.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뭐 기저귀를 소변 보셨습니다. 기저귀 뭐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뭐 시설에서 제공을 해주거나 개인적으로 맞으면 독감 예방 주사를 한다든가 야간 특수 건강 검진비를 제공해주면 야간 특수 검진비 부담을 해주는 거고 또 요즘 뭐 그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체조하거나 스트레칭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또 물리치료사가 근거 있게 교육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해주시면은 그런 거를 말을 해주면 되고 또 이번에는 또 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도 이제 안마기 허리보호대 이런 거 스트레칭 기계 갖춰놓은 거를 그거를 이제 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시설에서 러닝머신이라든가 안마기 있으면 그것도 직원들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없으면은 좀 갖춰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냥 허리 이제 목대도 좀 사고 스트레칭 밴드도 좀 사고 운동기구를 좀 더 사서 비치를 했었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한 거 그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직원 복지 향상은 사실 우리가 직원 복지 향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또 직원들한테는 이게 복지다 이게 고충이다 알려줘야 알지 직원 복지가 뭐냐 그러면 뭐가 복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하면서 이거는 직원 복지입니다 또 요즘은 특별하게 제가 원래 이게 직원 복지입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복지입니다 하면은 이게 제가 1년에 2번 항상 야유회를 가지고 이게 복지인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다 알려줘요. 이거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2번 뭐 야유회 가고 경조사비 지급하고 저 장기 분석사 해외여행 가고 또 보상 주고 뭐든지 제가 생각에는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충 처리도 우리가 고충 처리를 쭉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1년 동안 무슨 고충 처리를 했는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면은 그
그걸 좀 모아갖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가 요런 고충 처리가 고충이 들어와서 요렇게 고충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 가서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고충 처리가 해결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평가식 요거는 선생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이제 내가 좀 진행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한테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 항목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항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면서 좀 남는데 그래서 지금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오늘 재미난 사실을 소개해드리면 사실은 제과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어요. 오늘 여기 시설 평가하시는데 이 제과기관 하시는 분이 우선 잠깐 소개를 해보고 싶고 원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한번 왜 오셨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기간을 이제 8년 하고 있습니다. 8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식을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여기 강세영 총대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광진구에 있거든요. 광진구에 제가 있는데 뭐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전국의 제가가 정말로 좀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총대님께서 무슨 행사할 때 저는 이제 호텔에서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센터가 그렇게 전국에 많다고 하는데 뭐 답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강진구에서 이렇게 답을 하면은 다 안 하니까 제가 좀 오히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슨 글을 여기 총대님이나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시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다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들어갔고요. 저는 이거 총대님을 그냥 몇 번 뵀지만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감사드리고 근데 여기서 들으시면 또 제가 평가할 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권은 위원장님께서 그 면담에서 여러 가지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로 하는 것은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안 나오고 이건 여러분들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돌아가셔서 직원들과 함께 준비할 때 조목조목 나눠서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네. 10,0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돈 얘기라서 죄송한데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도울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꽃동네라는 곳을 아시나요? 네. 꽃동네에서는 정말 우수한 사회복지 법인답게 굉장히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어제 오늘 한 거 아니라 이 자료는 재난 대응과 응급 대처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하도록 만들도록 하는데 이 자료가 언제쯤 만들어진 자료 같아요 이게? 한번 그냥 10년 전 너무 길게 나왔었어요. 5년 전. 세 번째 미인이 맞추셨네요. 5년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던 그런 자료가 이제는 그 평가의 한 도구가 돼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쉽게 이 자료도 여러분 다 제공해 드리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자료 어딨냐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에 그 아래 한글 자료, 서식 자료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 책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미 좀 이따 소개해드릴 때 밴드에 이 자료들이 모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로그인을 한꺼번에 하시면 거기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소화전 쓸 때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권원장님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업을 머리에
이미지를 뭐 물어보면 생각만 뭐 딱 세 개만 생각나는 그렇게 그림으로 만드는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는데 소화전 사용법, 화제시 대표 요령, 자위대, 그다음에 아까 권 원장님 말씀한 지식,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저혈당 대처법 이번에 물어보는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경련, 그다음에 간질 환자 여러분 당해보신 게 있습니까? 간질 환자는 어떻게 하죠? 막 거품 물고 쓰러진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서랍장, 입을 물어줘야 되죠. 제가 별걸 다 알죠? 제가 의학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공부를 하고 공학도 공부한 입장에서 간질 환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화상대처법, 낙상, 노인학대 예방에서는 번호를 알아야 돼. 노인학대 번호가 몇 번인가요? 번호장님? 1577에? 100점 만점에? 잘하셨습니다. 박수. 이번에 꼭 노인학대 번호 꼭 번호보시고 누구고 전부 다 전국을 드립니다. 1호 얼마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워밍업을 했는데 좀 풀리셨나요?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인사들도 하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한 지금 13분이니까 25분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능한 대한민국 국보급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 정확히 맞춰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 좀 이렇게 2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